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다니 오빠입니다. 저희가 캠핑카를 구매하고 사용한 지 벌써 1년하고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매주 주말에 와니랑 다니랑 와니다니 언니랑 캠핑카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여행 영상을 올렸던 영상 중에 구독자님 분들께서 궁금하셨던 거, 질문하셨던 거를 좀 추려서 질문과 답변을 좀 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캠핑카 구매를 생각하시거나 캠핑카 구매 예정이시거나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칸 기반 캠핑카 V70에 좀 궁금하셨던 것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와니다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질문도 몇 개 넣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와니다니랑 같이 캠핑카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핑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2020년 8월에 칸 캠핑카를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알아볼 때는 저희는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A 클래스는 있는지도 몰랐고 B나 C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2열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완이랑 단위를 2열에다가 꼭 태워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열이 있는 캠핑카 중에 고르다 보니까 칸 기반 캠핑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칸 기반 캠핑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칸 기반 캠핑카가 그때도 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좀 유명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에이스 캠퍼 V70, 지바 코코넛 3, 가자 렉스로버가 이렇게 있었는데 세 개 다 저희는 공장도 가보고 박람회 가서 다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렉스로버가 제일 튼튼해 보였고 좋아 보이고 했는데 일단 너무 길었어요. 7m가 넘기 때문에 저희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일단 렉스로버는 제외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남잖아요. 코코넛 3랑 에이스 캠퍼 V70.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 3를 좀 마음에 들어 했었습니다. 왜냐면 내부가 통 FRP로 이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마음에 들었었는데 와니다니 언니는 에이스 캠퍼 V70이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외부 수납 공간, 일단 외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작지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코코넛 3는 없었습니다. 외부 수납 공간이 없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 팝업 텐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나 또 개방감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에이스 캠퍼 V70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외부 주차 공간이 작게 있습니다. 칸 캠핑카가 이제 일반 주차 라인에는 들어갑니다. 끝자리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고요. 폭은 카니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카니발 정도 폭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외부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일반 주차장 금액으로 아파트 주차 추가 차량 등록을 해서 금액을 내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했던 금액은 8,800만 원이었습니다. 옵션 포함해서 그 정도 금액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크게 저희는 메비온 알터 배터리를 장착했고요. 800A입니다. 이게 옵션 중에선 제일 비싼 금액이었고요. 일단 바닥 난방 옵션을 저희는 추가했습니다. 바닥 난방도 뭐 상당히 비쌌고요. 그다음에 고정식 변기 설치했고, 그다음에 아웃트리거 설치했습니다. 크게는 그렇게고요. 하부 보강을 또 했고요. 어닝도 이게 3.5m짜리로 이렇게 늘려서 추가 금액 주고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뭐 전문가 수준적인 건 잘 지식은 없지만 제가 1년 한 3개월 정도 사용해 보니까 배터리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는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유가 되시면요. 기본 배터리로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1박 2일 정도 가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겨울은 괜찮습니다. 여름이 문제인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어쨌든 배터리는 좀 용량이 큰 거가 좋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700A 이상은 돼야지 않나. 800A, 1200A로 다니시는 분도 본 것 같고. 이제 저희는 메비언 알터를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은 뭐 한 1시간 주행하면 약 200A 정도 충전되더라고요. 전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못 느껴봤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좀 많이 가동할 때는 역시 배터리 소모가 빨리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그렇게 좀
여유가 되시면 좀 크게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바닥 난방 옵션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원래는 바닥 난방 옵션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는데, 왜냐면 뭐 V70 그 캠핑카 자체 내부가 발 디딜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냉장고 앞에 부분, 그다음에 테이블 밑에 부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바닥 난방 옵션 하는데 350을 주고 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산점에서 저희는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일산점 없고 본사로만 이제 다 됐습니다. 일산점 사장님이 제일 만족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닥 난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고 했는데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제일 만족스럽고, 일단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잘 잤고, 바닥 난방만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온수 보일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따뜻하게 아주 너무 뜨겁게 잘 데펴주고 화상 입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둘이서 샤워할 정도의 그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요. 성인 2명이 샤워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닥 난방 옵션이 가능한 차량이면 강력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변기도 추천드릴게요. 고정식 변기는 일단 저희는 큰 거를 이제 사용하진 않았는데, 버릴 때 외부에서 이렇게 카트리지 빼서 버리는 거니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연비가 안 좋습니다. 연비 안 좋고요.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밟는다 싶으면은 7, 6 후반대에서 7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만약에 언덕이 포함되는 길이다 그럼 막 6대 나오고, 좀 내리막길이 좀 많다 싶으면 8 정도 나오는데 보통 7에서 7.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초반에 작년에 운행하고 다녔을 때는, 그때는 기름값이 1,300원대였을 때라 크게 이렇게 부담 가진 않은데, 요즘에는 2,000원대 넘었을 때는 좀 부담이 좀 되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일단 주행 성능은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이게 캠핑카인지 모르고 그냥 운전만 했을 때는 크게 못 느끼겠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대형 차들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양쪽이나 뭐 한쪽 이렇게 지나갈 때는 확실히 차가 흔들리는 편입니다. 높이가 그래도 높은 편이잖아요. 그거 빼고는 하부 보강을 좀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에 따라 뭐 일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짧은 2박 3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드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200km 이상 이하로 저희는 나누는데, 200km 이상을 가게 되면 갈 때 주유를 한번 넣어야 되고요. 7만원. 올 때 주유해야 됩니다. 7만원. 일단 주유비만 14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음식값은 밀키트, 맥주, 음료수, 간식, 과일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보면 1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10만원이 꼭 안 될 수도 있지만 보통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톨비 200km 넘으니까 한 15,000원에서 한 2만원 사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14만원, 10만원, 톨비 2만원 이 정도 들어서 다녀올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km 정도 된다. 왕복 100km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주유는 한번 7만원, 톨비는 없고 식비는 뭐 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7만원, 네, 그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뭐 거리에 따라 일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드는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뭐 캠핑장을 뭐 간다던가, 저희는 이제 공영 주차장 쪽 가니까 주차비를 낸다던가 하면은 뭐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캠핑장은 거의 안 가거든요. 그때까지 손에 꼽습니다. 한 5번 갔나?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km 이상은 한 26만원, 100km 이내는 한 17만원 이 정도 평균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사용량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배터리 뭐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정된 그런 배터리 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에 신경 안 쓸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매번 알터 뭐 주행 충전이 뭐 200A씩 차더라도 한 곳에서 뭐 2박 3일을 만약에 차박을 한다? 그러면 배터리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1박 2일 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서 1박 2일 하고 이런 수준인데, 보통 한 5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에어컨 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800A 기준으로요. 에어컨 만약에 뭐 온도를 엄청 낮추면서
바람을 제일 강하게 튼다? 이러면 또 사용량이 또 많아질 것 같은데, 보통 저희는 한 2단 정도로, 3단까지 있는데 2단 정도로 켜고 온도는 한 20도 정도로 맞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5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비 올 때는 이제 웬만하면 안 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100% 방수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물이 막 안으로 막 흘러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비를 맞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말려야 되거든요. 안 말리면 뭐 곰팡이가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관리적인 차원에서 비 올 때는 아예 안 피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텐트를 신형 텐트로 교체를 했는데 예전 텐트 때 비 올 때 열어놨었는데요. 비가 들어차진 않았어요. 빗물이 맺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 또 말려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비 오면 아예 필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변기는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영상을 여태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큰 거를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포타팩을 넣고선 사용하고 있고요. 작은 것만 뭐 사용하고 있고요. 뭐 용병 분해제라고 하죠. 다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는 사용하는데, 버릴 때 보니까 라벤더 향이 나서 물 색깔도 완전 보라색 물로 바뀌어서 이렇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크게 지저분하거나 뭐 냄새 난다거나 역하거나 이런 건 없더라고요. 언젠가는 큰 것도 도전해 볼 생각인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변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저희는 짧은 2박 3일을 주로 다닙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전에 오는 거의 이런 루트인데, 집에 도착을 해서 짐 정리 다 하고 그 카트리지를 저희는 집으로 가져오거든요. 집으로 가져와서 집에 변기에다 버리고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물로 헹궈서 다시 버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 3박 4일 그 이상을 간다 그러면 용량이 꽉 차면 공중 화장실 같은 데 가서 비웁니다. 청수 용량은 제가 알기로는 150리터로 알고 있는데, 말통으로 저는 물을 받거든요. 보통 말통으로 6통, 5통에서 6통 정도 받아갑니다. 2박 3일은 뭐 충분히 쓰고요. 오수는 70리터입니다. 짧은 2박 3일을 가면 오수가 또 꽉 차지도 않더라고요. 샤워도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금요일 저녁에 씻고 출발하니까 토요일 저녁에만 샤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뭐 그렇게 많이 버려지지 않게 돼서 집에 와서 호수통에 받아서 이렇게 집에 와서 가져와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아까 카트리지 버리듯이 만약에 그 이상 뭐 3박 4일 간다, 뭐 오수통에 받아서 오수 버리는 곳에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오수 버리는 곳이 없으면 화장실 가서 변기에 넣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린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손에 꼽아요. 한 5번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화장실 가서 버린 적도. 거의 집에 가져와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 몇 번 보여드렸지만 V70은 화장실이 되게 작아요. 게다가 고정식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기 때문에 되게 비좁거든요. 하지만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7인데 불편하지만 샤워를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집에처럼 이렇게 편하게 쓸 수는 없어도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뭐 샤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더 좁다 싶으면 세면대를 제거하고 샤워기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AS 자체는 되게 친절하고 잘 해주십니다. 저희가 구매했을 때는 일산 대리점, 그러니까 대리점, 전국의 대리점 체계를 했을 때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AS 받기가 굉장히 좀 편했었거든요. 그 전날에 전화하고 예약을 잡았어도 AS가 좀 잘 됐고, 거기 계셨던 팀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셨고, AS도 크게 불만 없이 잘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리점이 없어졌잖아요. 본사 AS를 제가 2번 정도 받아봤는데 이게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친절하시고 AS도 잘, 결과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잘 해주시는데, 일단 접수가 너무 힘들어요. 베른 쪽이 본사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대리점에 있던 물량을 본사에서 다 이제 접수를 받고 하는 그런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AS 받기가 힘듭니다. AS를 받으려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되고, 접수도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데, 전화로 접수가 아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베른 채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되게 좀 속이 터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되고 막상 AS 받으러 가면 굉장히 친절하고 결과도 만족스럽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납 공간은 일단 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납 공간은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크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외부 수납 공간이 작지만 있고요. 거기에 뭐 의자, 가스 버너, 테이블 뭐 이런 것들 등등 넣을 수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괜찮고 실내에도 여름에는 크게 너무 춥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겨울에 특히 이제 외투가 두꺼우니까 그거를 벗어서 넣어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TV 밑에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옷을 넣긴 하는데 거기는 와니다니 언니 이제 외투를 점퍼 같은 걸 넣고 저는 벙커베드 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놔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적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다. 그리고 저희는 2열이 있잖아요. 2열에다가 이제 차를 정박해 놨을 때 2열에다가 좀 짐을 놔두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 엄청나게 좁다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딱 봤을 때는 수납 공간이 작다. 하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다. 네, 이 정도 느낌입니다. V70의 장점은 일단 2열이 있다는 것이고요. 벙커 베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되게 탑급이에요. 그 벙커 베드가 엄청 넓거든요. 왜냐면 2열까지 있는 공간 위쪽에 침상이 있기 때문에 2m이신 분들도 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발 쪽에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잘 수 있고 성인 3명에서 4명까지도 잘 수 있다고 봅니다. 4명까지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3명 정도는 충분히 자거든요. 팝업 텐트가 또 있잖아요. 팝업 텐트에서는 이제 뷰도 목적지에 갔을 때 앞에다 주차하지 않아도 팝업 텐트에 올라가서 보면 잘 보입니다. 뷰 때문에 앞에 자리를 잡아야지 하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주행 성능 뭐 SUV급 주행 성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주행 성능도 준수하고 그 정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비가 좀 안 좋고요. 수납 공간이 작고 그다음에 차 주차할 때 그 뒷바퀴 뒤쪽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뒷벽이 없는 곳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뒷벽이 있으면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화장실이 좀 작은 거 이 정도가 생각나네요. 제가 또 예전 1년 후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디를 예약하거나 뭐 숙소를 먼저 예약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려면 그것도 저희같이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면 게다가 또 중형견이고요. 어디 여행을 가려면 몇 달 전에 뭐 최소 뭐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캠핑카가 없었을 때는 휴가 때 보통 여행을 많이 가니까 매주 주말에 여행 간 적은 없거든요. 지금처럼 매주 주말 여행 가는데 예약을 하고 가야 된다? 절대 못 갈 것 같은데요. 이건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예약을 안 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피곤할 때 어디서든 쉴 수 있는 거. 모든 곳에서는 다 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속도로 같은데 주행하다가 뭐 갑자기 너무 졸리거나 피곤해 그러면은 휴게소가 있으면 들려서 편하게 그 벙커베드 올라가서 자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좀 쌀쌀하고 추울 때 바닥 난방 켜고 따뜻하게 바닥을 한 다음에 자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큰 장점이고요. 언제든 떠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바다 바로 앞에서 차박을 했을 때 그것도 참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바다 눈을 딱 뜨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바다가 딱 보여. 이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숙소를 얻으면 또 입실 시간, 퇴실 시간 있잖아요. 그런 거 입실이 보통 3시고 퇴실이 다음날 뭐 11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했는데 캠핑카 여행 다녀보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캠핑카 사기 전엔 몰랐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모든 곳에서 저는 다 차박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녀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도 해봤고 경험도 해봤고 특히 그 현수막이 이제 보여요. 승용차 타고 다녔을 때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게 뭐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 캠핑카 타고 다니니까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캠핑카, 뭐 트레일러, 야영, 텐트 금지 뭐 이런 것도 봤고 취사 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디 갔더니 캠핑카, 카라반, 뭐 트레일러 절대 주차도 금지, 주차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돼 있고 차박을 할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잠깐 뷰 보고 뭐 잠깐 쉬다 가려고 했던 건데
주차도 금지 뭐 이렇게 써 있는 곳도 있는 걸 봐서는 좀 적대적인 곳도 있고요. 아니면 그쪽 숙박업소들이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쪽에서 안 사 먹고 잠도 그쪽 숙박업소에서 안 자니까. 그런 분들이 뭐 민원을 넣어서 생긴 뭐 그런 현수막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캠핑카 카라반 뭐 텐트 치시는 분들 뭐 100%가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그 주변을 되게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막힌 경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곳에선 잘 수 없다. 이 정도. 캠핑카가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제가 엄청 큰 캠핑카를 타보지 못해서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V70 자체만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넓지가 않으니까 그 안에만 있다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와니단이랑 산책을 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쉴 때는 캠핑카에서 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내부 캠핑카가 그렇게 넓진 않으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캠핑카 없을 때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매주 주말에 여행을 갔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바쁠 때는 못 갔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많이 사용했습니다. 만족스럽게 잘 타고 다니고 있고, 환경이나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산점에서 구매했을 때, 그때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출정하시는 분도 그 고객분들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승용차 타고 다녔을 때는 주말마다 여행 가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가게 되더라도 당일치기로 갔는데, 아니면 휴가 때나 그때밖에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말에 가서 짧은 2박 3일 하고 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행은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제 와니다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걸 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와니다니 나이는 6살이고요. 와니랑 다니는 약 5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와니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성별은 둘 다 여자아이고 웰시코게입니다. 15kg 정도 되고요. 다니는 14kg 정도 됩니다. 와니다니 언니가 데려올 때 갑자기 와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와니라고 이제 짓게 됐고, 다니는 제가 이제 와니라는 이름 때문에 통일을 좀 주고 싶어서 다니라고 짓게 됐습니다. 니자 돌림으로 이렇게 와니, 다니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무조건 실외 배변만 합니다. 특히 와니는 아예 그냥 집에서는 안 싸고요. 무조건 실외 배변만 하고, 다니는 실내 배변 그 배변판에다가 하는데 자기가 급할 때만 하고, 거의 이제 와니랑 같이 나갔을 때만 실외 배변을 합니다. 캠핑카로 이제 여행 다녀보니까 캠핑카 내부에서는 배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뭐 산책도 많이 나가긴 하지만 가서 산책하러 바로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배변을 하더라고요. 배변은 밖에다 하고요. 대변 같은 건 제가 무조건 다 주우니까 배변 해놓고 안 치우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칼같이 다 줍고 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질문 답변을 좀 드려봤는데요. 혹시라도 캠핑카 구매 예정이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와니다니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행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 이리 와. 옳지. 일로 와. 아니 일로 와. 이야. 자, 인사드리자. 와니는 자네.